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부하 직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해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부산시가 마을 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이 투입된 96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67건이 부적정 집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북구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찾기 위해 소액 장기 체납자를 찾아 나섭니다. 북구가 부산에서 처음 시도한 방법으로 올해 1월에는 84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부산도서관이 들어선 사상구 덕포동에 문화적 요소가 결합된 문화공원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산도시공사 간부 비위 의혹에 대해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사장은 언론 보도가 나서야 알았다고 했지만 의원들은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강도 높은 질책을 이어갔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A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말 돌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A 본부장은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접대 골프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신의 비위 행위가 알려지기 전 사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의회는 감사에서 이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A 간부가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날은 사장의 임기 마지막 날. 다음 날 사장은 임기 연장이 확정됐고 간부의 사직서도 수리됐습니다. 비위 의혹을 알고 사직 처리를 서두른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투명 공정 경영 구현이라는 듣기 좋은 메시지는 던지시지만 사실상 정보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알아볼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시스템 개선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자세만 내고 계십니다. 결국 사장님은 지금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는 무능력함을 스스로 발언을 하신 겁니다. 사장님 사퇴하십시오. 사장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게 됐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일탈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인지한 것이 8일 날 오후 3시 30분이고 의원들은 사장이 무책임한 답변으로 유관하고 있다며 태도도 질책했습니다. 사장님의 어떤 지금 현재 태도는 일개 직원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이런 태도의 어떤 지금 행태들은 우리 부산 시민을 우롱하고 또 우리 지금 또 시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의원님을 무시하는. 서 의원은 공사의 임직원 관리에 문제가 있다며 교육과 채용 그리고 업체 선정 심사 자료 등 3년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송의원 의원은 공사는 물론 부산시의 감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부산도시공사는 지난 9일 사장 주재로 긴급 회의를 갖고 A 전 본부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마을 기업은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출자한 기업인데요. 부산시가 보조금이 투입된 96개 사업에 대한 재정 집행 실태 전반을 들여다본 결과 67건이 부적정 집행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부산 지역 마을기업 51곳에서 추진한 96개 민간 보조 위탁 사업을 점검한 결과 29곳에서 67건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62건은 보조금 5억 9천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입니다. 증빙자료 누락이 가장 많았고 승인 전 집행이나 허위 증빙, 연구 용역 부적정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3곳의 마을 기업에서 집행한 2억 1천만 원 중 8,900만 원은 부적정하게 사용됐습니다. A 마을 기업은 4,600만 원 상당의 건설 기계를 마을 기업 대표로부터 구매하고 매매업자에게 구매한 것처럼 허위 양도 증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마을 기업 간 나눠먹기식으로 수의 계약을 맺은 제품 개발 용역 사업 3건에는 1억 원이 투입됐지만 성과물을 빠뜨리거나 허위로 용역비를 지급하는 등
부실을 초래했습니다. 시 감사위는 경찰의 이들 마을 개업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또 부적정하게 집행된 보조금 5억 9천만 원을 시와 구군이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마을 개업의 지정을 취소하고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 등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부산에 있는 마을 개업은 모두 73곳. 이들이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북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북구 인구의 약 7%, 전국 평균의 2배에 가깝고 부산 평균보다도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은 남아 있는데요. 이들을 찾아 도움을 주기 위해 색다른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가 장기 체납자를 조사합니다. 고액 체납자가 아닌 적은 금액 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소액 체납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담당 부서는 세무과가 아닌 복지정책과, 생활이 어려워 세금조차 내기 힘든 가정을 찾아내기 위해서입니다. 1회 예상 금액이 12,750원으로 우리 구에서는 세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 세금조차도 납부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소액 장기 체납은 주민세를 3번 이상 5년 넘게 체납했고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로 121명이 이번 조사 대상입니다. 북구는 올해 1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복지 사각지대 주민을 찾기 위해 소액 장기 체납자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당시엔 체납자 153명을 조사해 84명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했습니다. 공적인 신청을 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주고 또 지원 조건이 되면은 이제 긴급 복지 제도라는 게 있어서 이제 또 연계를 해주게 됩니다. 지원을 해주고 나면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열면서 이제 조금 더 어떤 게 부족하면은 어떤 거를 더 해달라. 그다음에 이제 뭐 찾아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때도 있고 이제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12월 중순까지 진행되며 발굴되는 위기 가구는 현장 조사와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사상구 덕포동에 부산도서관이 지어졌죠. 하지만 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 부재와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아쉬워하는 이용자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게 됐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구 덕포동에 문을 연 부산도서관. 서부산권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사상로 등 산면의 도로와 인접한 점, 그리고 도시철도와 가까운 역세권인 점 등 접근성이 좋고 지역 문화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용자들은 부족한 주차 공간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습니다. 접근성이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면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이 지역구 의원들 만나가지고 이 주차장 여기 증설에 대해서 많이 요청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기에 부산도서관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적은 것도 지역 주민, 나아가 시민들이 아쉬워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저기 문화공원이 생긴다면은 아이들이 더 할 수 있는 놀이도 있고 더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부산도서관 앞 광장에 문화공원과 주차장이 들어섭니다. 사상구는 지난달 30일 문화공원과 덕포 역세권 주차장 건립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 문화공원에는 내년 말까지 사업비 140억 원을 들여 잔디마당과 문화마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 시민들의 패닉을 정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하게 되었다 말씀을 드리고요. 잘 챙겨서 편리한 휴식지로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주차장 문제도 문화공원 지하에 사업비 59억 원을 들여 68대를 댈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문화공원과 덕포 역세권 주차장 조성은 내년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립예술단은 수능을 치른 학생들을 위한 음악회를 엽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대중적인 곡들로 구성한 공연을 비롯해
다양한 무대로 수능에 지쳤던 수험생들을 위로할 예정입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금과 가야금, 대금 등 국악기 연주가 유쾌함을 선사합니다. 국악 실내악과 판노름, 설장구 협주곡 등 다양한 국악 무대를 위해 시립국악 간현악 단원들의 연주가 펼쳐집니다. 시립합창 단원 연습실에서도 친숙한 대중적인 곡을 편곡한 공연 준비로 분주합니다. 모두 고3 수험생,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능을 준비한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국악 같은 경우는 제목이 얼쑤라는 제목인데요. 부산시립 국악간현악단이 그동안 연주해왔던 곡들 중에서 조금 재미있고 신명나는 무대, 그리고 또 번화 같은 상모 돌리기 같은 그런 재미를 더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무대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합창 같은 경우도 평소 만날 수 없었던 좀 대중적인 곡들을 선곡해서 입시 스트레스를 무대에서 좀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무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공연 무대에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상모 연희자 김준호와 김재현이 특별 출연합니다. 국악 간현악단의 연주와 어우러진 신명나는 연희를 펼칠 계획입니다. 입시에 지친 학생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멋진 무대를 선사할 예정입니다. 수능생을 위한 음악회는 시립국악간현악단 공연은 11월 23일과 24일, 시립합창단 공연은 11월 29일과 3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총 7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 13일 오후 9시 15분쯤 해상으로 이동 중인 외국 컨테이너 선박에서 인도네시아 국적 60대 A씨가 어지러움과 다리 경련을 호소해 해경이 출동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파나마 국적의 이 선박은 후쿠시마 인근 해상을 이동하던 중 환자가 발생했고 14일 오전 5시 50분쯤 목도 해역 인근에서 응급 환자를 감천항에 대기 중인 119 구급 차량에 인계했습니다. A씨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수능 시험일인 16일 오전 6시부터 부산 시내 60개 시험장 주변에 교통지역경찰과 기동대를 비롯한 955명을 배치해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이날 시험장 반경 2km 구간은 수험생 탑승 차량이 우선 지나가도록 하고 사이카 신속 대응팀이 주요 교차로에 배치됩니다. 경찰은 수능 당일 추운 날씨로 인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보전이나 학술적 가치가 높은 나무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보호수는 부산 지역에만 419그루나 됩니다. 그런데 수령은 오래됐는데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은 나무는 사실상 방치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나무들을 보호하자는 조례가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회색 건물숲 사이 커다란 나무 한 그루.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우뚝 솟아오른 나무는 은행나무입니다. 수령 100년 정도 된 나무의 높이는 20m가량. 성인이 안아도 남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여름에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나무는 삭막한 도심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입니다. 주민들한테 그늘도 되고 좋아해. 그래갖고 이리 큰 나무가 옷에 도시 이 한복판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보존 좀 이제 해주면 좋겠지, 깎아주고 이러면. 좁은 골목 아담한 집 앞에 우뚝 솟아오른 느티나무 역시 수령이 100년가량 됐습니다. 하천이 복개되면서 주변의 나무는 모두 베어지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나마도 주변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라질 위기에 처했지만 인근 주민이 지켜냈습니다. 사람 돌아 사람이 그걸 죽이려고 이제 약을 치는 게 낫거든요. 나무로 약을 쳐 지금은 약친 사람이 안 좋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좀 치다가 말았어. 그래서 이렇게 컸어. 이처럼 도심에도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보호수 지정 조건이 안 돼 사실상 방치에 가깝거나 재개발 등이 추진되면 사라지는 게 현실입니다. 보호수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지역에 의미가 깊은 나무를 보존하기 위한 조례가 동구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입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역사와 생태적 가치를 조사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 관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전문가,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정된 나무가 포함된 땅의 주인이 매각을 희망할 경우 구가 우선 매입해 녹지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와 나무의 생장이 같이 함으로써 나무는 그 동네에 스토리텔링의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카이브의 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하고 앞으로 더 보존하는, 그래서 도시의 품격도. 현재 동구에서 파악된 수령 100년 이상 된 나무는 10여 그루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동구는 지역 나무 실태 전수 조사와 보호 대책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북구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공영 주차장에서 자주 발생하던 각종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구청 단골 민원거리 중 하나는 주차장 문제입니다. 민간 위탁 공영 주차장의 경우 관리원 불친절과 요금 시비가 비일비재하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거나 각종 할인 혜택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굴가로 해가지고 입찰을 보통 민간 위탁에 하게 되는데, 이제 업체 측에서는 고가를 주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이익을 좀 남기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요금 같은 것도 뭐 바가지 요금도 있는 경우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게 체계적으로 전산화된 게 아니니까. 북구는 이 같은 민원을 해소하고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13일부터 화명 중앙공원 주변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정산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22개 주차면 바닥에 제어 장치가 설치돼 주차를 하면 장치가 올라가게 되고, 무인 정산기에서 요금을 결제하면 장치가 내려가 차량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닥 센서가 차량을 인지해 주차 시간과 요금을 계산해 바가지 요금은 사라졌습니다.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 등 각종 할인 혜택은 한 번 등록으로 자동 정산됩니다. 차 회전율도 높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요금 같은 경우도 아주 정확할 것 같고, 그리고 요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서 이제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한 번만 자기 전화번호로 등록을 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 주차할 때는 요금 할인이 이렇게 즉각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점도 있어서. 노상 공영 주차장에 무인 시스템이 적용된 것은 부산에서 처음인 만큼 당분간 안내 직원이 상주할 계획입니다. 무인 정산 주차장은 24시간 운영되며 10분당 3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북구는 운영 실적에 따라 무인 노상 공영 주차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려운 이웃에게 작지만 정성을 전하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고물가에 모두가 어려운 요즘이지만 주민들은 더 힘든 이웃을 위해 10년 넘게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잘 절여진 배추 사이로 빨간 양념을 버무립니다. 하얗던 배춧잎이 자원봉사자의 손을 거치자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김치로 변해갑니다. 정성으로 담근 김치는 8쪽씩 포장에 담아 차곡차곡 쌓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횟수로만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입니다. 내년 김장김치 담아가지고 뭐 남한 사람 뭐 독거노인들 혼자 사는 사람 나눠주니까 기분 좋지. 재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 이날 35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담은 김치는 모두 400여 포기.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은 10년 넘게 한결같습니다. 해년마다 일을 하니까 좀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힘이 들어도 뿌듯하고 상당히 즐겁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침체에 고물가까지 겹치며 서민들에게 김장이 부담스러운 상황. 이날 담근 김치는 사상구 12개 동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모두 144가구에 전달됐습니다. 엄청 고맙지. 근데 우리보다 좀 많이 먹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겨울에.
해마다 이어지고 있는 따뜻한 봉사의 손길이 추위에 움츠러든 마음을 녹이며 어려운 이웃과 자원봉사자 모두에게 따스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가수 겸 방송인 하하를 정책소통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로 위촉된 하 씨는 앞으로 부산교육청의 공익 캠페인과 행사 참여, 재능 기부를 통해 부산 교육정책 홍보에 나설 예정입니다. 하 씨는 본인의 히트곡인 부산 바캉스에서 해운대와 광안리를 비롯한 부산 곳곳을 경쾌한 리듬으로 노래해 부산을 사랑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저녁 7시 부산예술회관에서 부산시 카자흐스탄 알마시티 우호 협력도시 체결 1주년 기념 음악회를 엽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알마시티를 대표하는 사즈겐 사지 민속실내악단과 시립국악관현악단이 손잡고 양 도시의 우정과 화합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알마시티에는 고려인 동포 11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한류의 인기가 가장 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제8대 부산시 의원들이 부울경 메가시티 폐기에 대해 현 의회와 부산시를 질타했습니다. 의원들은 14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 논란으로 지방 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와 구대의회는 메가서울 논의를 중단하고 부울경 메가시티를 복원하는 기회로 만들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구와 신라대가 함께 북구 야간 생태관광 전문가 과정을 운영합니다. 도시명 야간 생태관광 여행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전문 교육으로 교육과정은 북구 생태관광의 이해와 생태자원의 상품화와 상업화 방안 도출 등입니다. 교육은 오는 28일까지 북구 주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3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동호인 체육대회가 지난 12일 백운포 체육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새롭게 준공된 남구 국민체육센터 2관을 포함해 체육공원 테니스장과 야구장을 비롯한 관내 구장에서 열렸습니다. 체육회 인사를 포함한 4bin이 참석해 개회를 축하하고 동호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지난 11일 강서구는 명지동 강서기적의도서관 야외마당에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 조성을 기념하기 위한 어린이 독서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북구 덕천이동이 올 연말까지 하반기 덕인의 죽드림 사업을 진행합니다. 덕천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봉사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식사가 어려운 어르신을 방문해 죽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